네, 이번엔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금 보니까 사망자와 중증 환자 수가 연일 또 최다치를 기록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계속 가면서 예. 일단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나타났던 확진자들이 위중증 사망자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최고치로 가겠죠. 뭐 예상되었던 결과인데요. 실제로 위중증 환자가 38명 늘어서 1,196명, 사망도 293명, 300명에 가까운 이 역대 다 최다치입니다. 네. 또 지난주 BA2 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이 26.3%로 이전 주에 22.9%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그 추세는 그다지 빠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스텔스 오미크론인 BA2의 경우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이 피크를 높이거나 또 길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누적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지금 넘어가는 수준이기 예. 때문에 이것이 아마 1,000만 명 정도 넘어가는 수준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의 면역, 자연 면역, 인공 면역이 합쳐져서 상당히 많은 면역을 얻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여서 일단 예. 추세는 꺾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면은 23일부터는 감소세를 나타낼 거다. 이게 정부의 예측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그리고 오미크론 이 유행 상황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예, 이거 뭐 어려운 일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바뀌어서요. 방역도 완화되었고, 개학도 했고, 또 선거도 있었고, 또 BA2라는 이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도 유행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1월 말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 지금 정점으로 가는데 한 7주, 8주 정도 걸렸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정점이라면은 그 이후에 이제 7, 8주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월 말, 4월 초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아마 수만 명 정도로 안정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수만 명 그러면 굉장히 또 공포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 5, 6천 명일 때도 오미크론 이전에 5, 6천 명일 때도 상당히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때 5, 6천 명이랑 이 5, 6만 명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의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이 가면은 실제로 5, 6만 명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엔데믹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더 크게 그 풍토병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어제부터 이제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만 나와도 확진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아침부터 줄이 상당히 길게 서 있는데 아직은 몇 가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궁금증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내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을 받았는데 가족분들은 3일 내 PCR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하거든요. 왜 가족은 또 PCR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요. 확진이 되었다고 하면은 일단은 PCR에서도 거의 확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하지만 이 동거인 경우에 있어서는 접촉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무증상 경증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에 신속항원 검사를 했을 때에는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초기에 민감도가 높은 PCR 검사를 해야만 이 동거인의 이 확진 상황을 빨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진료비도 좀 궁금한데 만약에 동거인이 확진이다. 그래서 내가 신속항원 검사를 병원에서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즉, 이 동거인인 경우 자기가 증상이 나타나고 의심 상황이라면은 바로 병의원에 가셔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셔서 양성 확진을 받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는 5,000원 진료비를 5,000원. 내셔야 합니다. 네. 뭐 이번에 보니까 양성이고 또 다른 데서 하니까 음성이고 이런 또 혼선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다음 궁금증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자가진단 키트 집에서 내가 목에다 이렇게 해봐갖고 양성이 나왔는데 병원 신속항원 검사 받아보니까 또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뭘 믿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병원 거를 믿어야죠. 병원 거요? 가짜 음성이 나왔다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한 것이 가짜 양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에서 했을 때는 코랑 다른 부분은 목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음료들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비특이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즘 면봉 목에다 넣는 분들도 많은데. 목에다 넣는 분도 계시는데 예. 이 면봉이 상당히 짧고 잘못하면 넘어가든가 혹은 그렇군요. 너무 깊이 찌르면 상처가 나든가 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구인두 도마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검체 안에 바이러스량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권고되고 있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료가 마시다가 했을 때 음료가 성분이 섞이거나 이럴 때는
제대로 판별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거기서 있는 것이죠. 이건 침으로 했을 때랑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신속 키트 자체가 원래 코에다라고 만들어진 거죠.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다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키트는 비인두도말 콧속 깊이 넣어서 PCR이랑 같은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검체 안에 바이러스 양이 높을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민감도를 극복할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이 집에서 하는 자가검사 키트인 경우는 면봉이 짧습니다. 그래서 콧속에서만 한 10번 정도 양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도 적고 조금 더 민감도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안 나올 가능성은 많이 있죠. 교수님, 그런데 요즘에 감기도 많이 돌다 보니까 주변에서 목 아프고 뭐 기침 난다는 분들 많아서 나도 그냥 병원 가서 신속항원 검사 받아볼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가서 받아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받을 때에는 그 5천 원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돈을 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신속항원 검사를 5천 원 진찰비만 내고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비해서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갔을 때에는 사실은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보다는 오히려 자가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선별진료소에서 그 자가검사 키트로 본인이 직접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갈 때도 뭔가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없거나 그리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비 외에도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좀 거리두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6인 11시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이게 오는 20일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는 6인, 그다음에 시간 제한으로 11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다 철폐한다고 해서 사실은 유행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든가 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행 상황이 아직 정점을 찍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다음 주부터 이것을 전부 철폐해 버린다면은 사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방역이 다 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 지킨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해이해질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지고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적어도 한 주일 정도 다음 주까지는 좀 상황을 보고서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 철폐한다고 하면은 더 큰 위험성이 불확실성이 남을 수가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한 주 정도는 좀 더 보고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인수위원회 이제 위원장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제 맡고 있거든요. 대선 기간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영업 시간 제한 이런 것도 특별히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게 아니냐, 어느 정도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새 정부에서 좀 더 이제 과학 방역이라는 키워드 아래 정책 변화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떤 방향으로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물론 대폭 완화는 될 것입니다. 예. 이 문제는 이 확진자의 정점이 어느 정도이냐, 그것이 확실히 우리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냐 하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뭐 얼마든지 우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안철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우리의 행동 양식이 시간 제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접촉은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예. 이 부분도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다 해제했을 때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일반 국민들의 행동 양식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것 자체도, 과학적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 방역이라는 얘기였는데요. 최선의 과학 방역에 예시가 있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최선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그럼 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접촉을 하면서 감염이 되고 이 R 값이라고 그래갖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의 확진자, 우리 지금 통계상으로 나오는 확진자랑 실제 확진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거에도 통계의 함정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치료, 또 방역, 또 여러 가지
이 확진자 관리 이런 데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얼마나 잘 갈 수 있느냐, 또 예. 우리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과학적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통계이기 때문에 예. 이 통계의 착시는 엄청난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누적 사망률만 해도 지금 0.15%거든요. 0.15%인데 왜 안심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확진자 수에 비해서 너무나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망자라든지 위중증 환자가 절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을 계산한다 그러면 1.5%면 뭐 독감에 비해서 한 배 반 정도인데 왜 겁나했느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모든 통계가 그 통계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